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지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버티지 못해 덜컥 주저앉을 뻔한 순간, 혹은 단순히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던 경험.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 이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동훈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뼈아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으니 괜찮아. 그렇게 안심하던 분들이 5년, 10년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더 심하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이모 할머니는 매일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에 신경 쓰셨던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긴 재활 과정에서 근육이 더 많이 빠져 결국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매년 1%씩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두세 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며 결국 건강한 노년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90세, 100세가 되어도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허리가 구부정해져 있던 분이 6개월 만에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게 된 경우도 있고,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던 분이 이제는 손녀와 공원에서 뛰어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낙상과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백센옷의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근육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핵심 운동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한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으면 건강하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걷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무릎은 더 약해지고 허리는 더 굽고 기운은 점점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의 불균형 소실에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 즉 폐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지요. 하지만 걷기는 특정 근육만 반복적으로 쓰는 운동입니다. 주로 종아리와 허벅지 앞쪽 일부 근육에만 자극이 가고, 정작 노년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과 하체 뒷근육,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은 충분히 단련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엔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추와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중심이 흔들리고 작은 충격에도 몸을 지탱하지 못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원인 중
80%가 근력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단순히 뼈만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면서 더 많은 근육이 소실되고 결국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네 가지 핵심 운동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차원을 넘어 노화로 인해 가장 빨리 무너지는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을 가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일상은 하체 근육이 버텨주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동작을 통해 균형 감각을 단련하면 실제로 낙상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허리와 어깨, 무릎은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집니다.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따라옵니다. 나는 움직이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필수입니다. 넷째,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폐와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데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습니다. 호흡과 맥박을 일정하게 자극해주는 운동을 병행해야 심장과 폐가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 아직은 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운동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고 낙상과 골절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각 운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걷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노년의 건강 비밀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불편이 있다 하시면 제가 직접 읽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운동, 하체 근력을 단단히 지켜주는 의자 운동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체 근력입니다. 하체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벽이 튼튼해도 금세 쓰러지듯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건강한 노후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동작,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튼튼한 팔걸이 없는 의자를 준비합니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의자가 좋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앉습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뒤꿈치에 힘을 주어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시 무릎을 굽히며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10회, 나중에는 하루에 3세트, 즉 30회까지 늘려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해 점차 낮춰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화장실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침대에서 힘있게 몸을 일으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근력 이상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지켜주는 핵심 동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이춘식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바닥에 누워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넘어졌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제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의자 운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 엉덩이 근육등근, 그리고 허리와 복부의 코어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이 부위들이 바로 노년기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무너지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면 허리가 펴지고 무릎이 더 안정되며 나아가 일상에서의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그만큼 돌려줍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계단을 오르는 힘이 좋아지고 화장실에서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면서 숨을 참으시는데 이는 혈압을 갑자기 올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앉을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할 때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유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며칠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10회, 15회까지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때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까? 의자에서 조용히 5번만 일어나 보세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5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런 작은 기록들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동, 바로 균형 감각을 살려주는 한발서기 운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을 때야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단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은 회복이 매우 더디고 심한 경우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쉽게 휘청거리고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바로잡지 못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85세 박영자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한 발로 3초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디면 늘 주저앉아 버렸지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한발서기 운동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는 무려 2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버스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았어요. 전 같았으면 벌써 넘어졌을 텐데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발서기 운동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벽이나 튼튼한 가구 옆에 서십시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셋째,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립니다. 넷째, 이 상태를 5초 유지합니다. 다섯째, 익숙해지면 10초, 20초, 나중에는 30초까지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섯째,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3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조금만 훈련해도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발서기 운동을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배 낮습니다. 균형 능력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의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하체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저는 이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단 3분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에 혼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발이 헛나가서 넘어질까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자리에서 바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의자나 벽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댓글에 오늘 5초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3초밖에 안 돼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곧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운동 한발서기였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균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상과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운동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동, 바로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상체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와 어깨,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어깨, 목은 점점 굳어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면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따라오고 결국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양팔을 옆으로 벌린 뒤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돌려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양쪽을 각각 3회씩 해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목과 어깨,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정민호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어깨 통증과 목덜미 뻣뻣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뒤척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매일 10분씩 2달간 꾸준히 하신 결과 통증이 크게 줄고 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목덜미 통증 없이 잠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함부로 몸을 써서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 어르신의 환한 미소가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동작 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운동입니다. 바로 심폐지구력 운동인 제자리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무릎이 약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바깥에서 걷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자리 걷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필요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무릎을 번갈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처음에는 30초만 해보십시오. 점차 시간을 늘려 5분, 나중에는 10분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회, 특히 식후 30분 정도에 하면 심폐 기능 강화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운동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심장폐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숨이 차던 증상이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82세 박종훈 할아버지는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하신 후 기억력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 인지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웃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오랜 친구 자녀들의 이름까지 기억해내 주변이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운동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운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퍼즐처럼 맞춰져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하체 근력이 기둥을 세우고 균형 운동이 그 기둥을 지탱하며 유연성이 몸의 유연한 움직임을 보장하고 심폐 운동이 전체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노년의 건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약이나 주사, 고가의 치료기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단순한 4가지 운동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 보시고 한 발로 5초만 서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기는 백센옷의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5초 서기 성공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니 허리가 좀 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이면 더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90세, 100세가 되어도 스스로의 2발로 일어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